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 목회를 이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문화사역을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고촌교회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최순실 사태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 씨 일가의 부정축제 자산을 국고로 환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최선한수 특별법,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용 목사입니다. 전 세계가 놀란 2016 미국의 선택. 미국 45대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로 결정된 후 지구촌이 여전히 술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선거 결과를 두고 기득권 세력을 향한 분노의 표출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이번 결정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영향을 주었던 문제들을 고스란히 트럼프 당선자가 해결해 나가야 할 몫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정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문화사역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점점 늘고 있는데요. 김포에 있는 고촌교회는 교회를 아트홀로 꾸미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카페와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 목회를 30년 동안 이어오고 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촌교회 1층에 위치한 카페에 평일 오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차도 마시고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히브리어로 방주를 뜻하는 카페 테바에서는 커피를 비롯한 다양한 메뉴를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됩니다. 분위기까지 좋아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카페를 찾습니다. 평일날은 저희 교인들보다는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셔요. 그 외부 사람들이 이제 학교 모임이라든가 이런 거 있을 때 여기 와서 이제 담소를 나누시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도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오셔갖고는 좋아갖고 그리고 또 많은 조용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요. 카페 바로 옆에는 2008년부터 세계 곳곳에 십자가를 전시하고 있는 십자가 갤러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독일, 이탈리아 등 다양한 국적의 십자가 600여 개가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이 되면 이곳 갤러리는 주님을 묵상하기 위해 수많은 팀들이 단체로 방문하기도 합니다. 고촌교회는 교회인 동시에 아트홀이며 다음 세대를 위한 꿈의 학교입니다. 박정원 담임 목사는 1980년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이었던 김포 고촌에 고촌교회를 통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문화 목회를 지향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믿음과 실력을 심어주기 위해 시작한 악기 교육이 지금은 김포 청소년 오케스트라라는 열매까지 맺게 했습니다. 아이들 있는 가정에서는 여기 이렇게 또 목사님께서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관심도 많으시고 또 그쪽으로 갈증 나는 부분들을 많이 해소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도 이렇게 잘 활발히 운영되고 있어서 고촌 지역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섬길지 기도하며 시작한 오케스트라는 국내를 넘어 미국 카네기홀까지 세계 곳곳에서 아름다운 연주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고촌 아트홀 출범과 경기도 교육청이 지정한 꿈의 관현악 학교 개교 등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 이상으로 세계적인 인재를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미래교회의 길을 여는 하나의 열쇠로 평가받는 문화 목회. 고촌교회의 사례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고민한다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교회들이 다 이제 그 지역을 먼저 분석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좀 찾고 또 그 뒤에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이 어느 정도일까 이걸 찾아서 같이 연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30년을 달려온 고촌교회는 문화 목회를 중심으로 또 다른 30년을 준비하며 쉼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가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재의 위기와 관련해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며 국가의 위기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시국 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기침 유관재 총회장은 지난 10일 성곽교회에서 진행된 시국 기도문 발표를 통해 부패의 현장, 부실의 체계 속에 교회가 있었음을 회개한다며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기침 임원회 일동은 기도문 발표 후 전원 무릎을 꿇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며 이날 오후 3시간의 임원회 기도회를 시작으로 국가를 위한 교단 차원의 기도운동을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강력범들만을 수용하는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성경학위를 취득하는 이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텍사스 교도소와 한 신학대학원의 협력관계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30 miles out of Houston, Darrington Prison houses some of the nation's most violent offenders. This is a maximum security prison, and we have all custody levels here at this facility. But behind these walls, hardcore criminals are transformed into messengers of hope, thanks to a program offered by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It's designed for undergraduate students to receive a Bible college degree to prepare them for pastoral ministry. The first 2 years, student inmates take general education courses, including English, math, and science. Then comes 2 years of theological training and pastoral ministries. The idea for the seminary came in 2010, when Lieutenant Governor Dan Patrick and Senator John Whitmire visited Louisiana's Angola prison, where a similar Bible program helped change the prison's long culture of violence. Angola was the bloodiest prison in America. Since the Bible College has come there, they have reduced their crime inside the prison by 72%. So the idea is basically to change the culture by changing the heart with the message of the gospel. Serving a life sentence, 54-year-old Troop Foster found his life radically transformed after time in solitary confinement. I was thinking about suicide. I was thinking about ending my life. But I remembered the Jesus from my childhood. So I got down on my knees and I cried out to God, please, if you're here, you're going to have to carry me. And from that point forward, he revealed himself to me. Foster, a former gang member, became one of the seminary's first graduates. He now ministers to other hardened gang members. And I went back to started walking those lines and just sharing my testimony with the men back there. And some of them were real standoffish at first. But when I explained to them, look, brother, I've been in that cage. I spent 8 years where you're at, and I do it in love. And I've had men come to know Jesus Christ. Brandon Warren serves as a seminary professor. The demographic that we have, some of these guys, it's been 20 years since they were in school. And when they were in school, it wasn't that great of an education. So I teach how to write a research paper, how to write a book review, memorization skills, study habits, things like that, to try and bridge that gap. Nearly 60 inmates have completed seminary here at Darrington Prison. And while academics are the major focus of the program, it's the spiritual transformations that make all the difference. Our purpose is to not only give them a theological education, but to pass on from faculty member to student our heart for ministry, for the Bible, for the love of Jesus, and for the love of their inmates. Inmate Vondre Cash is serving a 45-year sentence. Despite not being very religious, he felt drawn to the program. I was searching. I had doubts about Christianity before I came to the program. I had doubts about religion, period. But when I came to the program, the love that the professors showed for me, the care and the patience that they showed, and not only them, but also the other students. That love led Cash into a more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As a graduate of the Bible College, he now shares the hope he found with others. Being able to dialogue with men on a spiritual level, talk with them in Bible studies, talk with them in prayer circles, that is rewarding in and of itself. Warren, who once served time, says the program's impact is far-reaching. This is one that happens all the time. Guards asking our students to pray for them.
or coming to them, about some biblical question they have about the Bible or Scripture. So that sort of thing has happened from the beginning. Warden Mark Jones also sees the difference. It helps calm down what's going on here at this facility. And even when these offenders graduate and when they go to other facilities, it helps out a lot. Graduates are dispatched to prisons across Texas and live among the general population, where they hope to encourage fellow inmates to change their ways. Foster, who will be almost 80 before he's eligible for parole, says it's his life's purpose to serve others, whether in or outside prison walls. Some people graduate college and seminary and they go to North Africa or Czechoslovakia or Russia with their mission field. This is my mission field. And it's a mission field I've already adapted to the culture here. This is a mission field I know the language, and God's called me here. Charlene Aaron, CBN News, Rocheron, Texas. 최순실 사태 관련 최 씨 일가가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사회 환원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최태민 최순실 특별법을 발의해 부정축제한 재산을 환수하겠다는 건데요. 최 씨 일가의 재산 환수가 가능할지 재산 환수 특별법,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최순실 사태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들어봤습니다만 정말로 나오는 보도에 보면 이 양파처럼 까도 끝이 없이 나오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그 시민단체에서 이제 그 최순실 씨에 대한 어떤 고발이 있었는데 그 고발이 있고 나서 한 27일 정도가 지나서 이제 최순실 씨 그 뭐 집이라든지 이런 건물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죠. 이제 그러고 나서 또 문제됐던 게 미르재단에 대해서 그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결국 압수한 물건이 이제 얼마 안 되는 그런 게 이제 보도가 됐었죠. 그래서 너무 늑장 대응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도 있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이제 공항에서 바로 체포를 하지 않고 시간을 줘서 이제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우병우 수석이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보면 그 수사관은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있고 또 우병우 수석은 팔짱을 끼고 여유 있게 웃는 그런 모습이 사진에 찍혀서 이게 뭐 황제 수사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번 이제 차은택 씨가 이번에 공항에 왔을 때는 바로 체포해서 이제 강도 높은 이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수사 결과가 어떨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번 사태의 이면 속에는 어떤 그 불이한 돈, 어떤 권력이라고 하는 게 참 많이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거기도 보면 의롭지 않은 재물을 취하다가 정말로 끝에는 멸망당한 사람이 참 많이 소개되어지는데 변호사님이 사회적인 현상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네네. 이제 뭐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네네. 뭐 천주교, 천도교, 불교 뭐 네네. 모든 종교 단체에서 네네. 결국 시국 선언을 하고 네네. 아주 그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죠.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이 국민 입장에서 봐도 네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네. 이번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하고 네. 또 분노하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정말 그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것이 정말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데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허탈해하면서 용납하지 않는 부분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네. 이 재산을 축적하다는 게 상당히 어렵죠. 네네. 뭐 월급 받는 사람이 매달 100만 원씩만 해도 1년에 1,000만 원이고 네네. 뭐 10년을 모아야 1억을 모으는데 네, 그렇죠. 지금 확인된 재산만 최순실 씨 재산만 약 한 360억 원이 넘는다. 확인된 것만. 예. 네네. 그리고 이 자매 최순실 자매와 일가의 재산은 네. 아마 수천억이 넘을 것이다. 이런 추정들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 재산을 환수해야 되지 않느냐. 네네. 이 부정하게 벌어들인 재산에 대해서는 네네. 환수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환수를 해야 된다. 네네. 이런 환수 주장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들이 예전에도 많이 있었습니까? 네, 전에도 한번 그 환수한 그런 경우가 있었죠. 네. 그게 이제 친일파의 재산 환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예전에. 예. 예, 예. 근데 친일파 재산 환수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그 사람이 정당한 돈을 주고 결국은 취득했다거나 네네. 또는 부정 축제했지만은 이제 부정하게 결국 재산을 모았지만 그 이후에 또 불어진 재산에 대해서 환수 못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일단은 이제 그때는 이제 한계도 명확하게 해서 네네. 물론 일정한 한계는 있었지만 회수를 했고요. 네. 그 후에 있었던 게 이제 이른바 공무원에 대한 부정 축제에 대한 그 몰수특례법, 네네. 이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는 게 네. 그 한 2천 몇백억을 결국은 추징을 해야 되는데 네. 29만 원밖에 없다고 전두환 전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사서 이게 이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추징 시효도 연기하고 뭐 그러면서 결국은 계속 추징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과거에도 이 전두환 추징법에 의해서 이제 환수를 하는 경우는 있었는데 네네. 이런 경우들은 이제 대부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의 부패범죄 대상이 공무원이죠. 네네. 근데 최순실은 이제 민간인이기 때문에 네네. 민간인에 대해서 몰수하거나 환수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몰수 규정에 의하면 네. 그 어떤 것이 이제 범죄에 제공됐거나 또는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에 이제 몰수할 수가 있죠. 네. 민간인도 그럴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심재철 의원이 네네. 최순실 특별법을 제안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공소시효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최순실 씨 재산을 범죄에 결국 연루돼서 환수하려면 네네. 범죄가 보통 공소시효 한 10년 정도 돼 있어요. 네네. 횡령 같은 10년. 네. 근데 이미 몇십 년 동안 이게 과거부터 돼 있었기 아버지 때문에 때부터. 그렇죠. 네네. 공소시효가 딱 있으면 옛날 건 전부 환수가 안 되죠. 그렇죠. 범죄가 안 되니까. 네네. 근데 이 심재철 의원에 의한 발의된 법에 의하면 네네. 공소시효는 없앤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 측근의 비리로 개인이 관여했을 때도 네네. 그 축제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겠다는 네네.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게 되면.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민병두 의원도 마찬가지로 네네. 최태민, 최순실 그 재산 환수법을 지금 특별법을 발의하고 있어요. 네.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네. 벌을 주려면 결국 법이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법 없으면 죄도 없어요. 네네. 근데 지금 법이 없죠. 그렇죠. 근데 법이 없는데 죄를 못 주니까 국민정서법상 반드시 죄를 줘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렇죠. 네. 근데 이 특별법이라는 게 소급이법이 돼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없던 법이 이제 지금 만들어서 소급적으로 적용해야 되죠. 네네. 그래서 소급입법이 되면 네네. 이건 이제 인권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소급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특별법이 이제 소급입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네. 전두환 추징법의 경우에도 이게 소급입법이다 그래서 지금 위헌 재판에 지금 위헌 제청이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특별법도 네. 소급입법이니까 네네. 위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소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가능성을 어떻게 피해가느냐를 잘 연구해서 네네. 국민들의 마음도 이 분노도 누그러뜨리고 네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특별법이 잘 연구돼서 제정돼야 되겠죠. 예전에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예. 이 최순실 일가에 대한 재산 상황 조사가 있었다는 기록이 보도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제 그 보도에 보면 저도 보니까 네네. 최순실 일가에 대한 문제가 많으니까 네네. 김대중 정부 때 그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그 조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네. 그리고 2030년까지는 이 기록물을 공표하지 않게 돼 있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 조사를 했으면 그 이후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네네. 최순실 일가에 대한 재산 조사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순실에 대한 어떤 조사 결과가 정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민간인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법 조항이 없어서 그러는데 법 쪽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 몰수하려면 형법에 뭐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뭐 사기라든지 뭐 특별한 범죄가 먼저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검찰 수사에 의해서 최순실 씨의 범죄가 확인이 되면 몰수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몰수범이라는 게 그 범죄를 전제로 하니까 이 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있어서 공소시효 범위 내에서 처벌받으면 거기에 연관된 것만 몰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 훨씬 전에 이미 그렇게 부패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그게 종잣돈이 돼서 그게 몇천억까지 늘어났다면 사실 몇천억을 환수하려면 공소시효가 폐지돼야 되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특별법에 공소시효 폐지가 들어갔습니다만은 이게 소급 적용된다는 그런 이제 헌법상 위반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세금 탄로 정황이 나타났으니까 이 탄로된 세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 이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또 재산 환수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공소시효 없이 처벌하는 수 있느냐. 지금은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공소시효가 있어서. 근데 특별법에 의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그로 인해서 과연 처벌할 수 있느냐. 뭘 처벌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소급해갖고 전부 환수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제일 그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최순실 씨가 이제 민간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순실 씨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는 이제 공무원에 대한 부패 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환수하는 법이에요. 근데 최순실 씨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형법이 적용되니까 형법이 적용되려면 형법상 처벌받아야 되고 그 처벌에 의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공소시효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민간이면서도 공무원보다 더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국가를 움직이는 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처벌하기 위해서 아직은 특별법이 안 됐으니까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을 교사한 거 아니냐. 교사로. 그러니까 이제 공범으로 이제 지금 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최순실 씨에 대해서 결국은 직권남용에 대한 교사와 사기로 지금 이제 영장을 이제 청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현재 이제 특별법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그 재산을 전체를 환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될 텐데요. 역시 남는 것은 이제 소급입법입니다. 이제 결국은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 최순실 하나를 처벌하기 위해서 소급입법이라는 이런 법을 만들 것인지 사실은 이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형법상 소급입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소급입법을 잘못 만들면 그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누구를 특정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법을 만든다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다.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그런 형평성을 떠나서 국민들의 분노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너무 크니까 국회에서 이제 소급입법을 제안해서 지금 발의되고 있는 상태죠. 특별법을 만들어서 재산을 몰수하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수사도 그렇고 관련 사태가 정리가 되려면 아직까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진실이 밝혀지고 잘못된 부분들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말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수능 시험이 11월 17일 이제 꼭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컨디션 조절 싸움이 될 텐데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한 후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천을 매거진 그때에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